네. 유 장관님, 지금 최근 남북대화도 될래야 한다 같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어제, 북한이 국방위 대변인의 중대담화를 통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선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의 중대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국방위가 나서게 된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북이 미국을 상대로 하거나 할 때 자신들의 이 중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비중을 좀 두려고 할 때 그때 국방위를 주로 내세웠던 것으로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미 회담을 제의할 때는 국방위가 나섰다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2000년에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한 그런 과정을 보면 역시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어떤 그런 대등한 상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유언이다 하는 얘기까지를 했어요. 그렇게 북한이 비핵화를 유언이라는 입장을 다시 이번에 강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것은 한 1년여 만에 지금 북한이 이러한 워딩을 또 했는데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유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지난 작년 4월인가요? 북한이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한 이전의 그런 워딩들을 뒤엎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북한이 이전의 표현을 내온 것을 보면 역시 이런 표현이 있어야만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원칙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게 전 해석을 좀 달리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문구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는 수령과 장군의 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한반도가 미국의 핵 위협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 보유를 할 수밖에 없고 이 핵 보유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없어지는 날, 즉 핵 없는 세계가 실존되는 날까지 유효한 것이다. 즉 이것은 북한의 현재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얘기한 비핵화를 유언까지 언급한 것은 다른 말로 돌리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다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요? 존경하는 시민조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도 좀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보죠. 저는 여러 번 그걸 읽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를 정당화하면서 과거에 했던 비핵화가 유언이라는 논리하고 이거를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것이고 현재 핵 없는 세계가 지금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북한이 다시 어떤 비핵화를 위해서 조금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상황 오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미 회담을 제의한 북한의 의도인데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즉 단순히 229 합의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29 합의 이후에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29 합의라는 게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영양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24만 톤. 근데 바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 실패한 미사일 발사였죠. 그건 4월 달에. 그런데 12월 달에 가서 5차 미사일 발사하고 올해 3월 달로 들어와서 이제 북핵 실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단순히 229 합의로 돌아가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북한이 이번에 이 국방이라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을 내세워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배경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돌이켜서 이거를 복기를 해보니까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고자 했던 진정한 의도는 그것이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또 북미 대화가 미국의 거부로 잘 성사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최고의 격을 갖춰서 남북 대화의 격을 갖추지 않은 것에 비해서 더욱더 북미 간은 최고의 격을 갖춰서 제안을 한 것은 미국이 거부했을 때 이제 중국에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봐라. 한국도 결국 대화에 저렇게 나오고 미국과도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건 북한의 잘못이 아니다. 북한은 대화 의지를 충분히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한국과 미국과 함께 한미중 공조관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공조관계를 깨고 과거처럼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 장관께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심은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꿰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런 해석은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국방위가 나선 것이 과거 전례와 맞다는 거에 더해서 저는 무엇을 또 하나 걱정을 하냐 하면은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우려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8월 달에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한 훈련이 됐을 때 이제 북한은 무력 도발을 하거나 도발의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위가 나서서 북미 대화를 제의를 하고 그것을 미국이 거부했을 때 그 상황을 다시 북한이 도발을 해도 괜찮을 명분 쌓기. 즉 북한은 8월 달에 들어가서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 되면은 뭔가 도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북한의 그런 이번에 북미 대화 제의를 그냥 대화 제의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수순으로 나올 것인가를 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과연 지난번 남북 당국 회담은 왜 무산됐을까? 이거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문도 나오셨지만 우리 통일부에서는 이번에 무산 과정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한은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 남쪽에 대한, 우리 쪽에 대한 이 정치적인 공세,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말이죠. 저는 대정부 질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무엇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격이라는 게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만 다룰 거면은 실무자가 나오는 것이 맞고 남북관계의 큰 틀을 회비한다 그러면 보다 높은 직책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제가 대정부 질의 때 했습니다. 그날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는 열공하시느라고 안 나오셨던 그날인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질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격은 결국 의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북한의 실무대표단을 보면은 누가 나왔습니까? 김성애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나왔죠. 그리고 당국회담 대표는 강지영, 역시 조평통의 서기국장입니다. 이 사람들 과거에 주로 남북관계에서 어떤 무대에서 주로 섰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열거할 정도로. 6.15 공동행사라든지 이런 데 그렇습니다. 많이 섰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이번에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었지만 6.15 공동행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레버리지였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보충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북한은 이번에 남북관계의 큰 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6.15 공동행사에 초점을 두었다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다 더 큰 틀로 유도해가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번엔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더 큰 틀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네, 심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